행사 에이전트 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될 거고 오늘은 그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을 들을 날인데요. 강사를 잠깐 스스로 소개도 하시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9년에서 10년 근무 그리고 마케팅 업체 마케팅 업을 4, 5년 정도 수행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리맥스 키스톤의 에이전트로서 입사하셔가지고 많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가맹사와 가맹사 소속 에이전트의 역할에 좀 새 지평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마케팅 강의로서 여러분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라면서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김명리 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명래 매니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석 리맥스 키스톤의 대표님 인사말 잠시 듣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인사말이라고 할 건 없고 일단 팬데믹 전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커져서 저희 가맹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스터디 하셔갖고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나는 유튜브 어플이 없다 또는 나는 인스타그램 또는 틱톡 블로그 관련된 어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만 한번 손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채널이 곧 여러분들의 고객분들도 보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온라인 마케팅, 부동산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시장 상황이 많이 급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르시거나 또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의 규모를 점점 확대해 간 분들을 아시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셨거나 또는 한 달이 건너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온라인 채널이야말로 앞으로 부동산을 하신 관련 산업에 계신 분들께서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 숨 쉬듯이 하셔야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두 강의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하는 강의는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강의에서는 뭐 기술적인 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기술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워낙 지엽적이고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개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습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읽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2주 후인 3월 11일인가 14일인가 그때 이 시간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작년부터 올해 지금 현재 시점까지 분기점 특이점이 하나 온 게 AI를 사용한 마케팅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게 그 부동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강 온라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차는 연사 소개부터 해서 마케팅 관점에서 매출,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마무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접니다. 네. 결혼 준비할 때 결혼 예식 사진 찍었던 건데 잘 나와서 넘어갔고요. 저는 부동산 건축, 인테리어 쪽을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한 5년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요. 현재 소속은 리맥스 키스톤의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게 되고 있고요. 양력은 현대 엔지니어링 건축사업본부에서 국방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건물을 다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물이 뭐 내각이나 뭐 시행까지는 안 해봤지만 실제 터파기서부터 해서 마감까지 해서 CS 하는 전 과정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접하는 좀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중개 포지션보다는 건설이나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가미되어 있다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매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케팅에서는 곧 매출로 계속 증명이 되는데요. 마케팅 하는 이유 자체가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출은 곧 유입량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재구매율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 최근까지 들어서는 이 재구매율까지 곱해져서 나오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유입량은요, 노출과 클릭 수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뭐 임급동, 뭐 떡상했다 이런 식의 단어를 통해서 전에 없던 스타들이 하루아침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입량은 곧 노출수와 클릭량으로 결정이 되고요. 이게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텍스트 기반의 마케팅으로 가게 되면은 SEO,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유입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유입량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소셜미디어인데 제가 이렇게 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유튜브 앱이 없거나 뭐 인스타그램 안 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하철을 타시거나 벽에 가서 쉬시거나 주무시기 전에도 아마 이걸 계속 하실 겁니다. 네. 저희 고객들도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보고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소셜미디어 부분이고요. 검색 광고라든지 배너 광고 이런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색 광고는 특히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 물건들을 많이 찾아보시게 될 텐데 약 한 아이디당 10만 개의 키워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 개까지.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는 그런 거의 모든 식의 물건들에 대한 키워드를 조합을 하면은 계정당 10만 개의 키워드를 세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유입량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유입량은 알겠는데 구매 전환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연치 않게 여러분들이 만든 뭐 블로그 포스팅 됐던 유튜브 뭐 영상이 됐던 뭘 하나 봤다고 치자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아주 우연히. 유입량은 충족이 됐는데 사람들이 구매 전환까지 과연 갈까요? 여기서부터는 콘텐츠 싸움이에요. 콘텐츠 싸움. 오로지 콘텐츠 싸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양질의 콘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매 전환율은 콘텐츠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콘텐츠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타겟층이 보고 싶은 콘텐츠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구매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글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만드는 뭐 브로셔, 오프라인의 브로셔 또는 뭐 사업석에서 또는 물건에 대한 통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상세 페이지라고 할게요. 상세 페이지들이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이걸 보고도 같은 물건인데 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 어렵네, 이해가 안 되네 하고 바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잘 만들어서 전환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또는 결제 프로세스를 개선하실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어, 이 핸드폰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어플 만드시는 분들 보면요 뭘 고민을 하시냐면은 한 번 클릭하게 할 거냐 두 번 클릭하게 할 거냐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 무슨 이게 큰 차이가 있을 거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생각해 보잖아요. 한 번 결제하는 게 낫지 두 번 결제하면 귀찮아서 사람들이 에이 안 하고 말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이탈하게 됩니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개선하셔야 되고요. 이 콘텐츠 마케팅에는 이 소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고객들이 원하는. 네. 이따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결정이 되고 나시면은 아마 객단가는 그, 아마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부동산에서 말하는 호가 또는 매도가, 매수가 뭐 이런 거라 보겠죠. 어떻게 상품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뭐 단일 상품이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세트로 상품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라인업을 좀 여러 가지 갖춰가지고 그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사 드세요. 그 말인즉슨 한 달 주기로 보면 재구매율이 곱하기 30이라는 겁니다. 매출이 30배가 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재구매율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고객한테 물건 하나만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재구매율의 관점은 저희의 이런 그 물건을 소개를 하고 물건을 중개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다른 물건을 사게끔 하거나 고객 경험을 개선을 해서 이 중개사 또는 또 이 에이전트랑 일을 하게 되면은 나 정말 물건을 더 매도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한테 빨리 팔았다. 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 정말 이 원하던 물건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을 어, 더 싼 가격에 잘 기었다 하는 것까지가 저희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소가 총 네 가지인데요. 유입량과 구매 전환율, 객단가, 재구매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 이건 업종 불문하고 이거 네 가지는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증대 전략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유입수 증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셔야 될 것들은 이제부터는 아마 유튜브도 많이 보실 거고 블로그도 막 찾아보실 거고 바쁘시면은 블로그에 막 찾아보시죠. 요즘 챗 GPT도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계속 활용하실 텐데 이제부터는 계정 만드셔가지고 유익수 중대를 전략을 하셔야 되고요. 구매 전환율 향상은 고객이 원하는 입장에서 고객이 어떤 물건을 원할까 하는 생각해서 그런 입장에서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곧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 객단가 증대는 저희가 콘텐츠가 좋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같은 물건을 비딩을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요즘 그 MZ세대 말로는 내적 친밀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내적 친밀감처럼 온라인상에서 많이 봤던 사람을 만나서 그분한테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유입량, 구매 전환율, 객단가, 그다음에 재구매율까지 각각 요소를 신경을 써보시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뭐 좀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실까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근데 부동산 쪽으로 해서 예시를 좀 드셔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가 없나요? 예. 사례 같이 예. 나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PPT는 일단 먼저 볼 거고요. 사례가 궁금하시면 제가 일단 찾아드릴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 마케팅 시장의 변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거 국토부 통보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고 부동산 중개 시장만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중개업체 수가 11만 개, 11만.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매출액이 4,800만 원. 800만 원. 근데 이 부동산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들 통해서 중개 거래를 했는데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공교롭게도 부정평가가 약 65%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65%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지점인 것 같아요. 국민의 65% 또는 거래해보시는 전체 모수에서 65%가 그 과반 이상이 불만족을 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35%는 굉장히 만족했다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 35%의 파이에 있지만 나머지 불만족하셨던 분들을 저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전국의 공인중개사 수는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뭐 2020년도 자료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46만 6천 명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경쟁 강도가 치열한 사업인지는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입이 아프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다 거의 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중개는 그거예요. 인워크. 마케팅 용어로 인워크라고 하고요. 걸어서 가는 1층에 있는 상가나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편의점 옆에 있는 쫙 붙어 있는 그 공유중개 사무소들을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들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층 빌딩에 있거나 또는 이런 이제 사무실에 있거나 법인의 형태인데 법인에 소속되는 수가 적던 크던 점점 이런 법인의 형태 그리고 전문화되어 있고 사무소의 형태로 점점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총 세 가지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디지털 전환이 첫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전단지 돌리거나 간판 걸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체를 마케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어요. 바깥에 걸어다니는 손님이 많은데 도대체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마케팅하는 거는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회사 생활할 때 그랬었고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그 50대 여성 소장님이셨는데 왜 그러면은 간판을 걸면 당연히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남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들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좀 전통적으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의 2층에 그 조금 한 3, 40대 남성분이 하는 또 중개사무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블로그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뭐 누적 방문자 수 뭐 100만 넘어갈 정도로 하루에도 몇백 명이 방문할 정도로 블로그 잘하셨는데 그분은 간판도 없어요. 밖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짜 찾아가서 들어가야지만 이제 이런 파티션 앞에 조그맣게 간판이 있는데 그분이 훨씬 더 매출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1층에 계셨던 여자 그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는 결국 폐업을 하셨고 2층에 계셨던 분은 사업체를 더 넓히셔서 원래는 공덕에 계시다가 이쪽에 그 강남권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려면은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모든 생물체가 죽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케팅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고객분들한테 물건을 설명해 주거나 고객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쓰는 미팅 시간들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은 모두가 다 24시간을 사는데 24시간을 넘게 살기 위해서는 저희를 대신할 수 있는 24시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부동산, 내부 부동산 다 하실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 직방, 다방, 뭐 후행론을 올리실 텐데, 어, 저는 사실 그게 구매 전환이 그렇게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플랫폼도 조금씩은 선택을 가려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된 얘기나 또는 Q&A도 나중에 한번 받을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두 개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브랜드 및 개인 브랜딩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그 인스타 보시면요. 정말 그 부동산 쪽에서도 뉴 플레이어들, 뉴 라이징 스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장착한 무기는 뭐냐? 본인만의 컨텐츠가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스토리텔링을 잘 녹여서 잘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들. 그걸 되게 잘하고 계세요. 카메라 앞에 서시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난 이거 볼 줄만 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신 분들이 거의 여기에 열의 아홉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앞으로 부동산에서 온라인을 안 하시고는 거의 도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마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일단 알아보기 때문에 검색량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네이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뭐 블로그 화물로 갔다, 뭐 이거 뭐 많이 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워낙 유명하죠. 결국 큰 건들은 유튜브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꼭 그 뭐 물건을 뭐 소개시켜 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 관련된 지식, 정보 정책, 그리고 뭐 임장 후기 또는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팬들이나 구독자 모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가둬놓고 파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채널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채널을 선택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엔진 최적화 키워드 전략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처음 소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랑 구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이버랑 구글은 철저하게 검색 기반, 저희가 검색어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고객이 검색할 만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마인드가 되실 거예요. 내가 아는, 내가 아는 것.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수록 그 내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객의 언어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막그 부동산 전문 용어들 쓰시 않습니까? 뭐 연면적부터 해서 뭐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라든지 또는 DTI, LTV 뭐 이런 용어들을 쭉쭉 쓰실 텐데 그게 고객의 언어랑은 사뭇 다릅니다. 고객은요 이거예요. 아파트로 따지면 뭐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 뭐 선정역에서 가까운 아파트, 선정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 고객들은 그렇게 검색해요, 실제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러분도 지금 부동산 전문가이시지만 부동산을 넘어선 다른 분야에선 전문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몸이 막 턱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때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게 바로 소비자의 언어입니다. 고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라고 제가 이걸 강조드린 거예요. 아마 이거를 들으셔서 한 번에 이해하시는 좀 센스 있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매 전환 요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광고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 안에는 제가 아까 또 키워드 계정당 10만 개까지 세팅할 수 있다고 드린 파워링크에서 각종 채널들이 있죠. 재밌는 건요. 고객이 딱 하나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잠깐 중요하니까.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관여, 중관여, 고관여? 네. 고관여는 그렇죠. 네. 저희 부동산은요, 당연히 여기에 선택됩니다. 인간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상품이거든요, 부동산이. 얘는 뭐냐, 저관여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뭐, 커피, 음료, 식사,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가격이 싼 것들이에요, 저관여는. 그 사이에 뭐 중간형들이 있겠죠. 저희가 한 뭐,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해서 좀 더 쓰면 100만 원대, 뭐 1000만 원대 이 정도까지 중간형이 있겠죠. 근데 부동산은 당연히 고관여입니다. 고관여일수록 사람들이 깊게 생각해요. 깊게. 왜냐? 한 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일을 하실 때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하면은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곧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결정할 거다라는 거. 중개를 할 때요. 저희가 중개 한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중개를 막 10번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접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에서 몇 번 하기 힘든 결정들이고. 근데 그 결정들을 어떻게 한다? 굉장히 깊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객들은. 여러 가지를 교차 검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 그냥 아니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먹자. 이렇게 하지. 저기 멀리에 있는 뭐 강릉에 있는 네. 헤라로사 같은 데까지 막 일부러 막 두세 시간 걸려서 가신 분도 없죠. 근데 부동산은 꼭 거기까지 가게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필요한 채널을 하나만 잘 세팅해 보셔도 되는데 이제 좀 더 효과 보시려면 하나 이상으로 뭐, 복수의 채널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개인마다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아마 글이나 좀 키워드 잘 잡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쓰시는 분들은요, 이거 한 15분 컷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멍하니 이렇게 저측 보고 계시면 한 15분 금방 가거든요. 그 시간 안에 누군가는 컨텐츠 하나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임장 가시거나 하시면 다 사진 찍잖아요. 물건 매물 소개하러 가실 때 인스타그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영상 찍는 거 자신 있다. 유튜브 해보시면 좋고. 물론 난이도는 얘가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데 어, 결국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효과는 제일 좋아요. 이게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글이나 키워드 잘 쓴다고 하시면 메인 블로그, 그다음에 사진 잘 찍으신다고 하시면 인스타그램,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잘 하신다고 하시면 유튜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네이버 블로그에서 15분 코치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한 포스팅을 만드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 포스팅. 이 포스팅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갖고 계시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독성을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까지 가는 그 컨텐츠 만드는데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아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려면 한 평균적으로 4시간 한 번 만듭니다. 왜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자전거 타실 때 또는 운전하실 때도 며칠 걸려서 운전하시고 자전거 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숙달이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범 코스를 하려면 네. 기존에 만든 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딱딱 올려야 될 거는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네이버라는 그 검색이 네. 잘 검색을 안 해주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점점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검색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색이 안 되거나 하지 마. 네. 이게 가능하려면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에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게 가능하려면 네이버에 템플릿을 만들어 놔야 돼요. 블로그에. 템플릿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마치 저희가 어떤 업무에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에도 폼에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값을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들처럼 세팅을 해놓으시고 일을 진행해 보시면 여기까지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계속 나가볼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쇼폼의 시대죠. 2024년을 분기로 해서 영상 쪽에서 쇼폼이 그리고 기술 쪽에서 AI가 분기점이 왔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쇼폼을 난 쇼폼 안 본다. 쇼폼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예 안 보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7순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본가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뵈면 그렇게 쇼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AI 쇼폼, 뭐 이렇게 무슨 뭐 하더라 이런 거 엄청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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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짜리 아이부터 정말 뭐, 시대를 막론하고, 요새 많이 오래 사시니까 한 90살이라고 할게요. 이런 분들까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쇼폼이 좋은 게 뭐냐면요. 쇼폼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 네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채널을.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는 보셨을 텐데, 이거 두 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각 연령이나 타겟별로 사용하시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 만들었는데 뭐 하나 컨텐츠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 만들어서 4개 컨텐츠도 멀티플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하지만 적어도 하나 또는 안 올리는 것보다 4개 다 운영해 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건데 같은 걸로 올렸을 때 자연 발생적인 바이럴은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아지는 건 얘가 좀 더 높긴 하더라고요. 틱톡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틱톡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등한시 하다가 요즘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이 쇼폼 왜 쓰냐? 이 쇼폼 왜 쓰냐? 여기죠. 유입란데. 유입란. 이게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조금 머리에 쥐가 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이거 SEO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검색 기반이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이버랑 구글이 대표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검색했을 때 궁금한 거를 도출해줘요. 더 나아가서는 뭐, GPT나 이런 AI도 있겠죠. 왜냐면 그 친구들도 검색을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알고리즘 기반인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인스타. 물론 여기도 검색을 합니다. 이 채널도. 이 두 채널도 검색을 해서 뭐 하시죠. 하지만 무작위로 띄워줘요. 알고리즘. 내가 좋아하고 즐겨보고 눈여겨보는 취향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유입량 확대를 한다는 게 목적인데 이 유입량은 검색하면은 검색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양이. 이거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세요. 검색량을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에 대해서. 어, 네이버에서 어, 한 1, 2분만 좀 곁다리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부동산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키워드. 네이버는 여러분들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광고 회사예요. 미래가.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희가 쓰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모든 회사들이 다 광고 회사입니다. 그 광고 회사들이 그 광고를 창출하는 방식이 네이버와 구글은 검색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인스타와 유튜브는 알고리즘 기반인데 네이버에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이 사람들은 돈으로 봐요.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키워드나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포스팅이 가장 첫 번째 뜨기 위해서 얘네들이 돈을 쓰게 만듭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나 모든 표현들이 다 키워드로 표현이 되고 이게 곧 돈으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한 값은 검색량으로 결정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굉장히 큰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해서 이 부동산 키워드 아마 지금 바로 검색해보셔가지고 1등에 있다? 그분들이 투자 엄청 많이 하시고 그 단어를 뭐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큰 돈을 비딩하시고. 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Q&A 또는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유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근데 이 검색량이라는 게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키워드마다 검색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봐요 키워드는. 근데 이 알고리즘은 굳이 저희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저희의 취향이나 시청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즉 쇼폼은 정리할게요. 쇼폼은 이 알고리즘으로 작동한 쇼폼은 유입량 확대하기에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상가거래라고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상가거래. 근데 뭐 상가 뭐 선정 능력이니까 선정 능력 100평 상가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검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할게요. 키워드를 한 달에 1000명이 찾아보면은 그 이상은 아무도 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입이 안 되겠죠. 근데 쇼폼은 이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이 쇼폼이라는 녀석은 이런 검색량이랑 상관없이 유입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종합해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 쇼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60초 이내에 또는 뭐 30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짧게만 늘어났던 영상으로 문의가 와요. 실제로 그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계정들도 많고요. 유튜브 계정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계세요. 리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시장의 파일을 그분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뭘 해서 그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마케팅에 대체 어떤 종류가 있을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아이고 이게 음,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제가. 이거 이거 혹시 빈 화면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걸? 네, 아예 백지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뭔가 네, 겹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케팅을 온라인 마케팅 보실 때 크게 세 줄기입니다. 크게 세 줄기. 어, 이게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온드 미디어와 언드 미디어는 저희가 분류하기로는 언페이드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미디어군요. 얘는요, 돈을 태워야 되는 미디어입니다. 어, 온드 미디어의 대표적인 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해서 직접 하시는 거고 저희가 아는 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뭐 올릴 때마다 돈 내고 올리세요?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릴 때마다 돈 내고 올리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온드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 돈이 필요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값싼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마케팅 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언드미디어는 뭐냐? 똑같이 이런 수단을 똑같이 활용하기는 해요. 근데 이 대표적인 애들은 뭘 쓰냐? 이거는 자기가 소개하는 자기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입소문. 여러분들 뭐 맘카페 또는 지하 카페. 여러분들 되게 자주 들어가시는 카페가 하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이 카페도 언드미디어예요. 또는 요즘은 이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물론 이 사람들을 쓰는데 당연히 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뭐 태우거나 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분류됩니다. 마징파이.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면요. 어, 네이버 검색어, 뭐, 어, 메타. 이 메타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글, 어, 기타 많아요. 그 부동산 쪽에서는 각종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어떤 매물을 태울 때에도 다 돈 내고 하잖아요. 어떤 이제 매물이 체결이 되고 났을 때 수수료 받잖아요. 그것도 다 페이드 미디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유입을 여기서 끌어올 수는 있어요. 유입을. 무슨 말이냐면은 광고를 쉽게 말해서 광고를 돌리잖아요. 노출은 많아진대요. 노출은 많아져요. 왜냐면 돈을 냈으니까. 네. 우선권을 줘요. 각종 플랫폼에서. 근데 얘네들이 저희 걸 보고 온 사람들이 저희 컨텐츠에 들어와야 온드미디어에. 근데 컨텐츠가 쉽게 말해서 무료예요. 아니면 정보가 잘못됐거나.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딴짓 거야. 네.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또는 이걸 안 보고도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드 미디어인 이런 광고를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본인들의 계정을 세팅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계정이 어느 정도 컨텐츠가 쌓이고 나 이제 좀 할만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낼 수는 있어요. 업체를 써서. 근데 이거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제3자적인 마케팅 입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해봤고요.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나를. 아,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빨리 흐르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고, 아, 저건 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기업보다 강력한 게 개인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을 이기는 개인 브랜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왜 생기냐? 어, 저희가 기업에서 뭔가를 소개를 하면요,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저희 뇌 속에는 뭔가를 소개를 하거나 저희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순간, 일단 뇌 속에, 이거 일단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갖고 있는 방어 기제예요. 근데 개인이 와서 내가 써보고 좋았다, 내가 해보고 좋았다,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근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좀 초개인화된 그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브랜드보다는 개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리맥스라는 계정명 달고 나가는 것보다 뭐 홍길동 뭐 에이전트, 홍길동 뭐 중개사 이런 식으로 개인화해서 나가신 분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아요. 실제 SNS 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요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셨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걸 하면 사실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전문가 아니세요. 부동산 전문가긴 한데 조금 애매한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동산 전문가라고 보세요. 네. 대중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릴게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저희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봅니다. 왜냐? 리맥스의 그 사이트를 달고 있고, 리맥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들도 상당히 개선되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나는 얼굴 안 내놓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내밀고 자신 있게 자기가 나와서 얘기할 때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입장 바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요. 집을 산다고 해보자고요. 집. 아파트를 거래를 하는데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 비싼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파트 뭐 빌딩을 사라고 하는 거랑 자기 컨텐츠가 정말 많고 그걸 많이 팔아보고 같은 사람이 와서 얼굴을 내놓고 광고했던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랑 뭐가 더 믿음이 있으세요? 네, 후자거든요. 가장 신뢰 있는 거는요. 자기 이름이랑 얼굴. 여러분들 자기 이름이랑 얼굴 내걸고 소위 말해서 사기치거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 걸고 하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자기 이름이나 얼굴 걸고 뭐 나쁜 짓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요. 고객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지 뭐 발 보고 얘기하거나 발 보고 얘기하면 전달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녹여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이건 몇 층짜리고요, 규모 얼마고요, 이거 뭐 평당 얼마짜리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몇 년 뒤에 뭐 세제 혜택 받아가지고 뭐 얼마 남습니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컨텐츠 만드실 때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좀 녹여보시면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중개할 때 그런 사연, 좀 뭐 힘들었다거나, 뭐 여름이어서 현장 답사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거나, 또는 뭐 하시고 싶은 그런 매수자분들과의 스토리 같이 좀 담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에 집중을 하냐면은 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여러분 그 디즈니 좋아하시죠? 디즈니. 만화. 만화 좋아하시고 뭐 마블 뭐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영화가 됐던 요즘은 또 사람들이 넷플릭스 많이 보죠. 결국에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스토리텔링. 저희 물건에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저 점심에 순대국밥 먹었거든요. 아빠가 절반도 못 먹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순대국밥이 있습니다. 이 순대국밥이랑 어, 외할머니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육수를 가지고 만든 순대국밥이 있어요. 뭐가 더 맛있을까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건물에는 각각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 녹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스토리텔링이 되고 여러분들 브랜딩 강화되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더 매료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5년 전에 내 집 살 때 고민했던 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인 내가 5년 전에 내 집을 살 때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글로 쓰던 사진을 쓰던 영상을 쓰던 표본을 만들던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진실된 게 있을까요? 제가 병원 쪽도 마케팅을 해봤는데 병원 쪽 마케팅은 이런 거는 꼭꼭 들어가 있고 실제 제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귀가 아프면은 이명이 생겨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명이 생기는데 그래서 삐 소리가 나거나 하는 건데요. 이걸 직접 고쳤던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거 이야기를 풀어서 마케팅을 했더니 뭐 목포에서도 오시고 춘천에서도 오시고 뭐 제주도에서 오시고 멀리 뭐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좀 바이럴 확실히 많이 됐던 분들도 있었어요. 전문가가 직접 뭐 생각을 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내가 내 물건을 할 때 했던 고민들을 적잖아요. 그것보다 더 신빙성 있거나 진실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특히 여러분들은 부동산 플레이어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 뭐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시면은 훨씬 더 퍼스널 브랜딩 강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뭐 컨텐츠만 올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그 쇼츠나 유튜브나 보시면 꼭 뭘 보세요? 저는 댓글 보거든요, 댓글. 사람들의 댓글 보러 들어가요, 저는. 무슨 신박한 댓글을 해야 됩니까? 그게 곧 소통이거든요, 소통이고.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덜렁 올려놓지 마시고요. 그게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내 컨텐츠에 댓글을 달아주거나 반응해 주시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보시고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은 뭘 좋아하냐면 나한테 신경 써주는지 여러분들 그 오늘 나오실 때 아침에 추우니까 뭐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하고 뭐 자녀분이나 또는 뭐 배우자분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는 퍼스널 브랜딩 되게 인간적이어야 돼요. 기업에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은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상품은 다분히 물리적이고 다분히 차가운 건물이지만 그 건물이 그 건물과 건물 그냥 자기들끼리 막 결합됐다가 찢어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런 권리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콘텐츠 좀 팁을 드리면 부동산 트렌드 뭐 좋잖아요. 뭐 저도 한창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그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막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국내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라든지 공급량, 뭐 아파트 건설 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신도시의 중개사분들이 뭐 곡소리도 나고 뭐 돈잔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정부 정책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콘텐츠 진짜 많아요.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냥 누가 먼저 잡아가지고 내 거를 만드느냐 싸움이에요. 단순히 내가 쥐고 있는 물건만 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면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강조해야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고민하는 내용만 전달해 주세요. 고객 입장에서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아 맞아, 저 말이 맞아. 저분이 하는 말이 맞고 그랬을 때 저 사람 부동산 전문가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적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혼부부가 집을 고를 때 꼭 체크해야 될 세 가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그 파란색 입으신 신혼부부이셨을 때 무슨 기준으로 집을 고려하셨어요? 구매하셨을 거예요? 사셨을 거예요? 직장이 있으면 딱 가까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네. 저는 신혼부부니까 네. 뭐 병원에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 같은 예. 저는 생각에는 앞으로 집을 더 확대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전세가 자기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한 수준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컨텐츠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방금 몇 초 걸렸어요? 한 15초? 20초? 그걸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쇼츠입니다. 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지역의 아파트의 인기 있는 진짜 이유. 근데 그냥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정동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뭐 선정동 뷰가 좋아서 뭐 근데 남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자기가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요. 그거를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하셔야지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소통 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 질문에 답해주는 컨텐츠를 제작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댓글이 달리잖아요.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 동네는 어떤가요? 이 동네는 어떤가요? 뭐 어디다 투자하면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 답해주는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를 하고 있어요. 뭐 중개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강남구 여기다가 피부과 내던데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피부과나 병원들을 많이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었던 건데 여담입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의 업에 좀 꿀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직접 두 발로 영업을 뛰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강남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강남역, 뭐 신논현,
압구정, 성남, 인성, 그치. 그리고 저희는 여기 선정에 있죠. 강원 합동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지하철 호선들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계를 하실 때 이런 감도를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뭐랄까 올드머니라고 해요. 좀 대대손손 좀 돈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갑자기 내가 전문직이어서 돈이 생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거든요. 자기는 돈이 일단 많으니 여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줄 수 있는 물건만 찾아주면 돼요. 그런 분들. 막 이게 좋고 얼마 좋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쪽 이제 2호선 라인 이렇게 2호선 라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로 보면은 사실 여기는 강남이지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낮에만 강남에 계신 분들. 네, 직장인들이 이분들은 집이 뭐 용인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도 오시고 뭐 심지어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강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객단가를 되게 아끼는 걸 되게 중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학동은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많고요. 그리고 가구나 인테리어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취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은 뭐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인기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공략하실 것 같다 하시면 뭐 맘카페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뭐 요새 한참 그 슈퍼맨 인기가 많은 돼지 엄마 네. 네, 수지님이 열렬하셨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대상으로 영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또 겪어본 바로는 여기 안에서도 또 느낌이 다른데,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께서 내가 피부과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하고 뭐 강남권에서 어디다가 차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지역 분석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직접 뛰어보셔야 됩니다. 동네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네. 아마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저보다 더뭐 선수시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소개해줘야 되는 방식이나 분위기가 달라져요. 한 가지 팁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을 하실 때 이것보다 강력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일 강력합니다. 제일. 그거는 제일 강력하고요. 어, 이게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요. 재구매율과 연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커피 파는 게 아니라 인간이 팔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부동산 업종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구매율이란 사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 되게 회의적인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똑같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람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더 중요한 게 후기입니다. 고객들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올라와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라든지 또는 호경로로 보시잖아요. 저 호경로에 정말 많은 점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 이제 물건 항상 투자할 때가 많아가지고 보면서 느끼는데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곧 있으면은 뭐 여기 관심 있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중개사님 있나요? 그럼 이제 실제 주민들이 댓글 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객이 느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객이 느꼈던 어려움은 이런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사야 될까? 이게 항상 최선일까? 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깨 부셔 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 전문가인 내가 5년 전에 집을 살 때 뭐 고려된 세 가지라든지 또는 뭐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이런 식의 스토리를 전달하시면 되죠. 비슷한 예로 뭐 치과 의사가 뭐 고려해야 될 뭐 부동산 뭐 조건 몇 가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업종별로 다양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부동산에 계시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는 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업에 대한 이해. 저는 반대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왜냐? 어떤 사업이든 마케팅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업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것이 다르고 속어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저는 이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걸 중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만 중개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은 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아지고 뭐 나는 어떤 전문이야 하시면서 섹터를 좀 더 전문화 시키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치과는 예를 들어볼게요. 치과는요 매출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베드수로 봅니다. 베드수. 여러분들이 아 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시는 베드수로 봅니다. 이 베드수 기준이고요. 치과 의사 한 명에 이런 거는 제가 원래 이럴 때 한번 알려드리는 그냥 알려드릴게요. 치과 의사 한 명에 간호사가 6명이다. 여기까지가 월 매출 1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 물건 있으셔서 가셨거나 또 영업을 하러 가셨는데 간호사를 쓱 둘러보시고 6명이 넘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확장합니다. 그리고 베드수는 이렇게 봤을 때 베드수 3개에서 5개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치과에 좀 철진한 얘기긴 한데 치과에 영업하러 갈 때 이렇게 밑에 커피집에서 커피 6잔을 사기도 있고 6잔이 남는다, 좀 부족하다, 로 좀 판단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비슷하게 몇 명이 쓸 사무실인지 또는 업종에 따라서 같은 사무실이라 그래도 뭐 이런 임원실부터 해서 어떤 뭐 실험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랩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업에 대한 이해를 꼭 반드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저희를 더 전문가로 인식을 하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인데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 타겟이 누군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무슨 전문이야. 또는 어떤 지역 전문이야.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빠삭하게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모르고 앉아 계실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타겟이 아닌 사람들한테 할 수조차도 없고요. 그리고 타겟이 아닌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나오다가 전단지 주면 받아요. 저는 안 받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사라고 파는 거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타겟. 누구한테 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이, 그 타겟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 녹색 옷 입으시는 여성분 주말에 취미가 어디 뭐세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쌓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질문 좀 있어요. 어느 커피 브랜드 좋아해요? 그냥 자주 가시는. 네.
메가커피, 오케이. 네. 이 메가커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메가만 봐요, 메가만. 다른 커피는 눈에 시야를 사라지고 메가커피는 딱 좋아요. 그럼 메가커피를 주로 먹는 사람들이 가는 루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보는 채널도 있을 거고, 마케팅,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들이 다 있어요. 네. 왜 메가커피 좋아할까요? 싸고 맛있고, 그죠? 싸고 맛있고.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채널도 있어요. 일례로 어제 저희가 지방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일화를 하나 들었어요. 부부 고객님이셨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남편 아이가 이제 있으면은 애들은 양말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양말을 이제 세 켤레씩 사셨대요. 근데 남편분은 아 이제 다시 말할게요. 사모님은 열 켤레씩 샀고요. 남편분은 세 켤레를 샀대요. 근데 신사분은 양말이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은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야, 이거 열 켤레 너무 싸서 신기면 난 너무 싫다. 나는 무조건 메이커만 쓸 거다.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나는 메이커만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의 행동 방향은 시장에 일단 잘 안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일단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손에 보기 싫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무조건 가격 괜찮아. 나는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품질이 일단 우선이야. 그분은 그런 주의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는 나는 정반대 성향이시더라고요. 완전 정반대 성향이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메가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타부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나는 스페셜티만 먹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가 다릅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콘텐츠 채널이 달라요. 근데 하지만 크게 보면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 세 가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용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세팅 순서입니다. 세팅 순서. 보통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적을라니 강의 들어서 막 좋은 건 알겠고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블로그를 딱 키면 아예 흰색 창이 나와요. 흰색 창.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템플릿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흰색 창이 딱 나오면은 야 이거 뭐부터 적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대체 내가 뭘 어떻게 적어야 돼? 라고 하셔서 야 나 모르겠고 그냥 돈만 쓰면 되겠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돈 하면 물 붓기거든요, 물 붓기. 근데 콘텐츠가 안 돼 있으면 깨져가지고 물이 다 효과 없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돈만 쓰고 계셨다. 네이버, 구글 직원들 연봉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나의 타겟이 있는 거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채널 원해요.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핸드폰 키셔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부동산 또는 뭐 아파트 거래 중개, 중개법 이런 거 치시잖아요. 대번에 나옵니다. 잘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아서 사례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가져올 필요 있냐 싶어가지고 안 갖고 왔고요. 그런 분들을 벤치마킹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제가 2강 때는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은 AI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콘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무광고 알려드릴 거고 짧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걸로 노하우로 여러분들 그 세일즈 하실 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못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줌을 통해서 강의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자기 타겟이 누군지, 그 타겟이 어디서, 그 타겟은 어디서 놀지. 그래서 그분들이 노는 채널에 저희에 또 물건 올려야지 또 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콘텐츠 마케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쓰셔라 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자리 이후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뭐, 마케팅 이외에도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말하기 뭐 하나, 나만 알고 싶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거나 또는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좀 마케팅 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나온 그 핸드폰 번호 거기다 한번 써주시죠. 아, 네네. 저 이름하고. 네. 네. 제가 원래는 막 뭐, 제가 이런 강의는 아예 처음입니다. 마케팅을 좀 해보긴 했는데 이런 강의 처음이고 해서 뭐 부족한 점도 많았고요. 이름은 좀 까먹고 써야죠. 네. 저는 김영래고요. 번호는 같이 제가 명함을 좀 못 가지고 아직 그래도 명함 드리면 제일 좋은데 뭐 명함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이제 이강을 또 오세요. 그럼 제가 또 명함을 그때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비롯했던 거는 뭐, 네이버 상호 노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유튜브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뭐 개인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후에 단톡방 운영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단톡방 운영하면 좋은 게요. 여러분들 콘텐츠를 올리잖아요. 서로 플러시가 가는 그래서 서로 보고 또 벤치마킹해서 또 잘하시는 분들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올해 또 스타 플레이어가 꼭 생기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좀 단순한 경우인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수량이냐 질이냐 뭐 그거거든요. 네, 굳이 뭐 어느 정도 이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퀄리티적으로 질적으로는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네. 전문가 네. 그럴 때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네. 어느 정도 그 마케팅 효과가 있나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보다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질을 생각하다가 나 너무 이거 뭐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한 발짝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프트하게
잘하든 못하든 기간을 정해놓고 주기를 정해놓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하시다 보면요. 스스로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셔야겠다는 기준점이 생길 거예요. 양호를 일단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거 이걸 물어보시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양이냐, 질이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확률 싸움이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로 정의를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중개 물건을 잘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확률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뭐 글을 좀 못 쓰신다 그래도 블로그 글 100개 쓰신 분이나 유튜브 컨텐츠 100개 올리신 분이 있고 극단적으로 따서 뭐 정말 잘 쓰는 명필이나 정말 막 카피라이팅 좋으신 분이 있어서 여기 섰다고 볼게요. 이분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확률은 다시 말씀드리면 확률은 질의 영역이 아니라 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이 좀 채워진 다음에 전문성으로 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좀 연배가 있어서 이런 걸 잘 못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2주 뒤인 그때 AI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네. 주기적으로 계속 올리는 거, 이게 텀이 길어져서 가끔씩 올리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올리는 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런 차이도 있어요. 네.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연속극이나 뭐 드라마 보시죠? 그걸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진짜 뭐 경우 없이 뜸뜸만 하나요? 똑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도 아마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뭘 좀 재밌게 보시냐면은 남자분들이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 브이로그라 그래서 정보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휴먼 인간 덕장 같은 거예요. 다 여자들은 그걸 꿈꿉니다. 근데 이게 팔로워 수가 막 몇십만, 몇백만 그래요. 이거 오래 하시는 거.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매주 언제 올라옵니다. 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드라마 보듯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언제 풀린다 하는 것처럼 예고편을 엄청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컨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저희 거 언제 올라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좀 올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양재 질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런 때기로 SNS를 잘 사용을 안 하는 네. 쇼코라는 게 크고 짧은 영상을 네. 네. 쇼코를 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시각에서 이러면서 시작의 유의미함을 확대하는 아, 네. 어떤 차이?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가 있는데 왜 다른 걸 또 써야 되냐? 그 유튜브 직접 활용하지 않고 네. 톡 같은 뭐 네. 플랫폼을 통해서 네. 그런 그런 단계로 유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이 네. 어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될까요? 네. 딱 세 가지 기억하라고 드린 말씀 중에 두 번째 좀 해당되는 답인데요. 타겟이 주로 소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저는 주로 커피숍에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드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가 취향이 있어요, 취향. 다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한 채널만 또렷하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내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안 하고, 뭐 그런 확률은 적지만, 뭐 주로 틱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게 더 유효하겠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타겟층이 달라서 어떻게 네. 구분할 수 있으면 네. 유튜브에 올리는 쇼츠 영상을 네. 틱톡에 그대로 똑같이 올리는 상관은 어. 그러니까 뭐,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뭐, 누가 먼저 올렸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뭐,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판정을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는 보지 마시고, 저는 최대한 네 가지 다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는 릴스라고 하고요. 쇼츠라고 하고, 틱톡, 그리고, 클립이 뭔가요? 클립 그겁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에서 만든 슈퍼입니다. 왜냐면 뭐 하나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플랫폼끼리도 자기들이 손님을 뺏기니까 잘 나가는 걸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여러분들 1대1로 미팅하면서 쇼폼 한 5개씩 뽑아드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뭘 선택하셨을까 물어보니까 뭐 직장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병원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확장을 생각해서 변호사의 개념이 상방에 열려 있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조금 구체적인 게 좋겠죠. 뭐 저는 직장이 뭐 역삼인데 뭐 어디가 될까요? 뭐 그렇게 컨텐츠가 들어가면 더 디테일해지겠죠. 근데 그거를 지역이 다양하잖아요. 상동도 있고 강북에 종로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세세하게 쪼개 보면 콘텐츠 몇 개가 될까요? 엄청 나오죠. 아까 그래서 내가 키워드 광고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키워드로 광고를 하지? 근데 보통 분들은 음, 아파트, 상가 뭐 이 정도만 많이 쓰면 한 20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계정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만 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10만 개까지 세팅해 드립니다. 이거를 얼마의 금액으로? 70원? 90원? 네, 금액으로. 네. 이게 세팅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해 보는 게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게 바로. 또 질문 있으실까? 뭐 되게 재밌는데요. 질문 주시니까. 저를 좀 많이 레버리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질문 안 하시면 저는 말씀 안 합니다. 네. 쇼핑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플이 있을까요? 요즘 뭐 쓰시냐면 되냐면요. 캡컷 쓰세요, 캡컷. 네. 근데 굳이 뭐 화려하게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똑같이 가공을 해서 올리실 거면 캡컷을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은 나는 네 가지까지는 좀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고 나는 뭐 하나는 두 개 정도 일단 파일럿으로 한번 해볼래라고 하시면은 일단 그냥 핸드폰 놓고 찍으시고 그거를 어, 릴스나 쇼츠에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자체 툴이 또 있습니다. 그걸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양이냐 질이냐를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완벽하면은 안 돼요. 완벽하면은 일 못해요. 네.
이건 진짜 전문가들도 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어, 엊그제 제가 아마 유튜버 심사임당이라고 아실 거예요. 주원규 씨가 유튜브 올린 게 있어서 봤는데 탑다운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뭐 자기가 뭐 1년에 100억을 벌려면 얼마를 해야 될까 했을 때 계획을 쭉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뭐 한 달에 하루에 3억씩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에서 뭐 이제 유입량, 어, 전환율, 객단까지 나오죠. 그곳에다가 저희 채널에 대한 유입량을 다 넣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단톡방이 개설이 되면은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뭔가 객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비례하거나 일치하지는 않을지언정 몇 개의 콘텐츠를 올리면은 뭐 효과가 오겠다, 안 오겠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가늠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저는 어 저는 주로 뭐 건설이나 인테리어 업종 쪽 쇼츠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거는요. 요즘 뭐 AI 뭐 찍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건 화면 안에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 그걸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되도록이면 캡컷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두 개만 운영해 보실 것 같으면 뭐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그 영상 올리시면 그 안에 수정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영상만 나오는 건 아니고 진행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소개할 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 중개 서초동인가 그쪽에 고급 그 빌라나 아파트 때문에 중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공간을 잘 소개해 주죠. 이 카메라 이쪽으로 쭉 찍고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근데 그것만 나오게 되면 파급력이 떨어지니 그럼 이거 중개하는 사람 누구냐? 자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컨텐츠에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거나 또는 별도의 1억 투자해보세요 하시면 되죠. 결국에는 우리 중개사님들이나 대표님들은 얼굴 보고 그분들이 할지 말지 결정하시잖아요. 그게 다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그 아까 제가 재밌는 게 여러분들 매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우리 어머니 맥반사 그런데 자 보세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이 공식은 다 곱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수학 좀 하셨으면 아시겠죠. 이 가운데 단 하나도 0이 나오는 순간 매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물건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입은 안 시키면 매출 발생 안 해요. 유입은 들어왔는데 전환 못 시켜도 매출 발생 안 해요. 저희가 파는 물건 당연히 객관가가 있죠. 얘는 어떻게 보면 얘는 삼수예요, 삼수. 정해져 있는 값. 또는 저희는 정해져 있는 값에서 더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또 매출을 원이잖아. 재구매 이거예요. 뭐
아,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또 오겠어? 다른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영이 발생하는 순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좀 뜨거운 질문을 많이 들어가네요. 또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 그 AI 목소리를 본인 직접 목소리를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저 사투리가 아, 상관없습니다. 사투리 더 버려줍니다. 네, 사투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더 친근하잖아요. 네. 네. 약간,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은 마케팅에서 세일즈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질문은 마케팅에서 이렇게 세일즈로 넘어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아까 그 사투리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죠.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투리로. 사투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연예인들 중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영화 배우들도 막 사투리 진득하게 잘하시는 분들. 그럴수록 더 매력이 느끼고 각인이 되잖아요. 마케팅 하는 이유가 결국에 머릿속에 각인되기 위해서. 물건은 정해져 있어요. 물건. 이 물건 누가 팔지를 정하는 게 부동산 중개하는 게임인데, 물론 저희는 전속 중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전속 중개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아가서는 전속 중개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에 대한 게임이기도 하죠. 그 사투리 하면은 저는 세야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조금 뭐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뭐랄까 사람이 좀 그게 뭐랄까 좀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이건 똑똑해 보이잖아요. 똑똑해 보이는 건 좋아.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 안 팔고 싶거든요. 사람이. 이게 약간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은 어눌하고 이래야지 뭔가 좀 이거 팔아주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네, 이제. 네. 용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고요. 네. 네. 거의 2시간이 지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갔네요. 수고해 주신 그 김명래 후보자분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제가 시작을 그 앞에서 도움하고 필요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필요한 강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한 강의였나요? 네. 그 2주 후에 있는 이분은 AI를 활용한 그런 또 기법을 강의하신다고 하니까 더 필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강의 후에 참석자님들을 대상으로 그 단톡방이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더 질의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꼭 해야 하는 것들 스스로 하기도 하겠지만 혹시 어려우시면 김명래 우리 에이전트하고의 그 협업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업에 부동산 매출을 올리는데 협업에 그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계기가 오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강의 평가표 설문조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인사 저희 자 그러면 부탁드리고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하고 계시고요. 최 사진 한번 찍을게요.
회의입니다. 네, 카메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화이팅 빠지면 뒤집어. 리맥스 하면은 칭찬해 주십시오. 리맥스. 리맥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줘야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또 강의도 준비해요. 지금 할까요? 자, 오른손에 핸드폰 들어가. 밴드 빨리 들어가 주세요. 밴드 들어가서 좋아요와 오늘 강의 생활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또 기분을 조금만 내려가면 이 화면이 보입니다. 이 글에다가 좋아요 하시면 됩니다. 각 사에 돌아가시면 주변에 계신 동료분들한테 두 번째 강의 꼭 들으라고 하시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 단톡방에 뭐 강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하셔보자 하는 거 디테일한 거 강연회 매니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예,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나가시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을 주고 가서 그러면 꼭 명함을 보내주고 이게 좋아. 이렇게 하셔서 하고 댓글 쓰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많이 따뜻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 예. 아니, 네네 냉장. 우리 내일 못 뵙겠네. 얼굴 보겠네. 화요일. 오늘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 아하. 사무실 들어가시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내일 나올 거면 안 가도 내가 안 되면 인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 주고 가야 돼. 광고 안 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제출하는 거.